네, 3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료형, 지금까지 자료형, 숫자형,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 이렇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로 알아볼 게 이제 튜플이라는 자료형입니다. 튜플은 뭐 크게 음, 리스트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리스트와 거의 비슷한데요. 어, 밑에 보시면 리스트는 우리가 리스트는 A는 이런 대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냈죠. A는 그리고 리스트 괄호 이렇게 하면 A가 리스트임을 우리는 선언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튜플은 이 괄호가 이제 소괄호로 바뀝니다. 소괄호. 소괄호 안에 이제 값들이 들어갑니다. 숫자 혹은 문자. 튜플 안에 이제 튜플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튜플의 특징은 튜플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그게 불가능합니다. 튜플은.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선언을 하거나 t1을 똑같이 튜플 괄호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도 t1은 이제 튜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t2 괄호 안에 숫자 하나만 올 수도 있고요.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괄호 없이 와도 얘는 이제 튜플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튜플 안에 다시 이렇게 튜플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게 다른 리스트랑은 다를 게 없는데 이 특징은 밖에 없어요. 값을 바꾸지 못한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서 튜플이라는 자료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리스트랑 비교를 해보면 두 개에는 A라는 리스트가 있고요. 1, 2, 3, 4, 5. B도 1, 2, 3, 4, 5가 있는 값이 있는 튜플입니다. B는 튜플, A는 리스트, A는 리스트, B는 튜플. 네.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A의 인덱스 0번을 1이었는데 8로 바꾸면 얘는 실행이 됩니다. 당연히 되죠. 실행 결과가 얘는 8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의 튜플의 인덱스 0을 8로 바꿔라 라고 하면 얘는 오류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튜플 자체가 값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이 차이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튜플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는 이제 딕셔너리라는 사전이라고 하는 이제 자료형이죠. 사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영어 단어를 찾으실 때 영어 단어를 찾으면 그 옆에 뜻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라는 구조는 이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를 사용해서 묶어주게 되고 그리고 키와 값, 키 값과 값이 콜론으로 이렇게 묶여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딕션 그리고 key to value to 그리고 세 개가 올 수도 있고 네 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명을 써주게 되고 역시나 딕셔너리도 변수가 이 중괄호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딕셔너리 자료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딕셔너리 뭐 to를 똑같이 dict라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 dict라는 함수를 써주게 되면 얘도 dic2라는 변수가 딕셔너리구나 라는 것을 컴퓨터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 이게 키죠.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에서 쌍을 추가하거나 삭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키가 1이고 밸류가 A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키 2 그리고 키 네임을 추가해서 어떻게 값을 추가하는지 이거는 예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보겠습니다.
a라는 변수, a를 계속 많이 쓰고 있죠. 사실은 이러한 변수명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예제이기 때문에 쉬운 변수명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괄호를 써주게 되면 이제 a는 딕셔너리구나 라는 컴퓨터가 이해를 하고요. 파이썬에서 아니면 dict라는 이렇게 함수를 써주게 되면 a는 이제 딕셔너리 구조를 가지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는 1이라는 것은 a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2는 b라고 이제 키와 밸류 값을 또 넣고 싶어요. 그러면 a에 2 이렇게 해서 값을 b 이런 식으로 써주면 값이 추가가 됩니다. 키가 2고 딕셔너리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 리스트나 문자열에서 인덱스랑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얘가 키 값이 됩니다. 그래서 키 값에 해당하는 밸류가 b구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print a라는 값을 확인을 해보면 네, 1은 키 값이 1은 a고 키 값 2는 b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하는데요. 뭐 여기에 숫자라고 해서 키가 처음부터 숫자라고 해서 숫자만 오는 건 아니고요. 문자가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name은 리다 라고 추가해서 다시 프린트를 해보면 네, 1은 A, 2는 B, 그리고 name은 리다. 이렇게 이제 키와 밸류 쌍으로 계속해서 값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울 때는 어떻게 하냐? del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a의 키 값이 1인 것을 지워라 라고 하면 쌍으로 이렇게 다 지워지게 됩니다. a 원래는 1a가 있었는데 키를 지우게 되면 그 키와 밸류 값이 같이 삭제되게 됩니다. 네, 1a 값이 전부 다 삭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딕셔너리 구조에서 값을 추가하고 값을 삭제를 할 수 있다 라는 아주 간단한 예제였고요. 이제 키로 밸류를 얻는 방법 방금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뭐 이거는 새로운 딕셔너리 구조인데요. 리는 100점, 뭐 김은 90점, 박은 30점 이렇게 점수를 이름과 점수를 키 밸류로 넣었다면 a는 a에 리라는 키를 넣게 되면 10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얘는 100을 의미하고요. kim은 90이라는 밸류 값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딕셔너리라는 구조에서 키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중복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 100점이고 리가 90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키 값은 고유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키에는 리스트가 쓸 수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숫자나 이런 문자열이 키 값으로 오게 되겠죠. 네. 그 점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딕셔너리와 관련된 함수, 뭐 주요한 함수는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키를 이제 키 값만 이제 뽑아내서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함수는 a의 .keys 이렇게 하면 키 값인 리스트만 나오게 되고요. values 하면 당연히 value 리스트가 되고요. 그리고 items라고 하면 키와 밸류를 이제 쌍으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key values items 한번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요. 지금
잠시만요. 네, 딕셔너리의 key value items 함수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딕셔너리에 아까 했던 리는 100, 100 그리고 킴은 90, 팍은 30 이렇게 A라는 딕셔너리를 만든 다음에 A 키만 나오는 이제 함수가 있죠. 키 리스트를 만드는 함수인데 그냥 이렇게만 하면 출력이 되지 않아서요. 얘를 이제 프린트 문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A keys 그리고 똑같이 밸류도 한번 프린트 해보고요. 프린트 items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키는 리, 킴, 박 이렇게 리스트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밸류 뽑아내니까 100, 90, 3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스는 리 100, 김 90, 팍 30입니다. 그런데 괄호를 보시면 이 소괄호로 되어 있죠. 소괄호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이거는 튜플의 형식으로 값들을 추출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딕셔너리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딕셔너리까지가 이제 딕셔너리 다음에 이제 집합 세트라는 자료형도 있습니다. 집합은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뭐 수학 시간에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뭐 A라는 소괄호에 이제 1, 2, 3, 4, 5라는 이 중괄호로 보통 집합을 나타낼 때 이렇게 쓰죠. 그리고 B라는 것을 4, 5, 6, 7, 8 이렇게 하면 이제 A와 B라는 집합의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 부분입니다. 교집합. 그래서 A 집합과 B 집합의 이 공통된 교집합을 구할 때는 뭐 AND 표시라고 많이 하죠. 앰퍼센트라고 하는 불리는 글자인데요. 이 AND 글자를 사용하면 이 A와 B의 교집합이 나오게 되고요. 합집합은 이 여기 있는 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전체를 나오고 싶을 때는 요 짝대기입니다. 일자 짝대기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처음 하시면 얘를 대문자 i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소문자
L자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고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했던 역슬래시 기호 있죠. 역슬래시 기호. 거기 위에 있는 겁니다. 역슬래시 기호 위에 짝대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원표시 위에가 짝대기입니다. 네, 이 짝대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고요. 차집합은 그냥 빼기 하시면 됩니다. 빼기. A 차집합 B 하면 이쪽 부분에 해당하겠죠.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뺀 거. 네, 이 세 가지 집합을 한번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축키가 잘 안 먹네요. 어, 네, 집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역시나 집합을 나타낼 때는 세트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세트 함수를 주게 되면 A는 집합이구나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A에 1, 2, 3, 4, 5라는 값을 주고요. B라는 값에 4, 5, 6, 7, 8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집합의 특징을 하나 더 알아봐야 되는데요. 1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1이 여러 번 쓰게 되면 이게 같은 1로 보질 않습니다. 하지만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는 하나로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을 뭐 100개를 쓰더라도 얘는 1이 하나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집합 특징 생각해 보시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프린트 교집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A 교집합 B and %B 그리고 프린트 A 합집합 B 그리고 프린트 A 차집합 B. 네, 이렇게 하면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집합은 공통적으로 있는 이 4, 5라는 값이고요. 합집합은 1부터 8까지가 되겠죠. 이 중복되는 값을 여기서 다 하나씩만 치게 됩니다. 그리고 차집합은 A에서 B에 있는 4, 5가 빠진 1, 2, 3. 네, 이렇게 수학에서 배웠던 우리 집합도 역시 자료형이 파이썬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라는 것으로 이제 선언을 해주면 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파이썬 자료형은 다시 보시면 숫자에는 정수형, 실수형, 그리고 뭐 복소수, 그리고 뭐 16진수, 8진수 뭐 이거는 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문자열, 이제 문자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 그리고 리스트 중요합니다. 리스트는 상당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뒤에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이제 인공지능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튜플, 오늘 배웠던 튜플, 그리고 딕셔너리 구조, 그리고 이제 세트, 집합 이렇게 자료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개념적인 부분은 잘 잡아 두시고요.
혹시나 뭐 이건 알고는 있어야 다음에 내가 문제를 푼다거나 해결을 할 때 이게 진짜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기억을 못 하시고 잊어버리시면 나중에 문제 푸실 때 프로그램을 만드시거나 문제를 푸실 때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개념, 지금 뭐 문법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기초 문법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자료형을 넘어서요. 이제 다른 문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입력 함수입니다. 입력 함수. input이라는 함수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컴퓨터는 입력을 받아서 어떤 일을 처리를 하고 그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 주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타이핑 그리고 코딩한 명령을 컴퓨터가 그냥 실행해서 결과만 우리가 보여줬어요. 일단 그냥 프로그램을 처리해서 그것을 출력을 해줬습니다. 컴퓨터가. 그런데 사용자가 어떠한 것을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값을 가지고 처리하고 출력을 하는 이 input 함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 첫 번째입니다. input이라는 함수를 어떠한 변수에다가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 텍스트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이 텍스트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어떤 인풋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주석 처리를 하고요. 바로 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에는 다 주석 처리를 해서 위에는 컴퓨터가 이제 이해하지 않아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input, 텍스트라는 변수에다가 input 괄호, 네, input 함수를 주시고 print 결과로 텍스트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텍스트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 지금까지 하는 아래쪽 터미널 창을 보시면 지금까지랑은 좀 달라요. 뭔가 실행이 된 것 같은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커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input은 사용자가 어떠한 입력을 하기를 바라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 밑에 창에다가 제 이름을 만약에 쓴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그 input 함수에서 입력받은 이름 값이 텍스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게 되면 네, 밑에 여기는 input 값으로 제가 입력한 이름이고요. 밑에는 이 텍스트에 담긴 값을 프린트 출력을 한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함수가 input 함수고요.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그냥 커서만 깜빡이니까 뭘 입력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input 괄호 안에 보여주는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는 것을 쓰면 뭘 입력해야 되는지 사용자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바로 해볼게요. name이라는 거에다가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땡땡. 그래서 다시 name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input 괄호 안에 있던 이 값이 나오게 되고 이 문자열 뒤에 이제 커서가 생깁니다. 훨씬 더 좀 친절하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요. 이름을 입력을 하고 엔터키를 치면 네, name이라는 변수에 이름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문자열이. 그리고 문자
네임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한 번 더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네, 이런 친절하게 이제 어떤 것을 입력해야 되는지 괄호 안에 써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어,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이 age라는 값에 숫자를 입력하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입력입니다. 네, 그냥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age 당신의 나이를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좀 오타가 많네요. 정신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age라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나이를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해볼게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35 엔터 치면 잘 입력이 되었죠. 그런데 이 age에 저장된 숫자가 과연 숫자일까요? 한번 age에다가 출력을 ag 더하기 ag 네, ag를 두 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잘 보니까 ag 더하기 5 숫자를 35를 입력하면 40이 출력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한번 해볼까요? 나이를 35 하고 엔터키를 치면 에러가 뜹니다. 네, 타입 에러라고 해서 자료형이 다르다라는 에러입니다. 결합할 수 없다 문자 정수형과 문자를 합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5는 지금 숫자예요. 우리가 입력한 숫자죠. 숫자인데 이 age 그러니까 인풋 함수로 넣는 것들은 전부 다 문자열이 됩니다. age가 age에 이제 마우스 올려놓으면 str이라고 스트링이라고 뜨죠. 얘는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이기 때문에 얘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35라는 값을 넣었지만 얘는 숫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다음 PPT를 볼까요? 숫자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아까 인풋 있는 이 함수 전체를 안에 int라는 정수, int가 정수를 의미합니다. 정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전체를 int로 묶어주시면 숫자가 입력이 됩니다. 네, 한번 진짜로 되는지 볼까요? 이 전체를 int 하시고 괄호로 이렇게 전체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방금 했던 이 int를 input 함수를 int라는 것으로 묶어주면 얘는 이제 숫자구나 정수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장하시고 실행 하시면 아까 했던 35 그대로 입력하고 엔터를 하면 이번에는 더하기 5가 잘 됐죠. 계산이 잘 됐죠. age가 이제는 숫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 값을 입력 받을 때는 int로 반드시 묶어 주셔야 된다 라는 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을 입력 여러 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이름을 동시에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아이고. 여러 개의 문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 변수가 여러 개 올 수 있겠죠. 여기는 두 개를 입력하게끔 했네요. name 1이라는 것과 name 2를 동시에 받겠다. 그래서 인풋으로 사용자들한테 이름을 입력을 해라 라고 하는데 뒤에 보시면 스플릿이라는 문자열 함수 할 때 스플릿 기억나시나요? 구분하는 거죠.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로 구분을 해서 이름을 두 개를 쓰게 되면 하나는 name 1 그리고 다른 하나는 name 2 이런 식으로 두 개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스플리트에 콤마를 쓰게 되면
콤마를 기준으로 이름을 입력했을 때 1, 2번 이름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ame 1 그리고 name 2 세 개까지 해볼까요? name 3 네, input 이름을 3개 입력하세요. split 괄호. 네,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로 이름을 3개 구분해서 쓰게 되면 1, 2, 3의 차례대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print name 1, name 2, name 3 이렇게 1, 2, 3을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이름을 3개 입력, 김 띄우고 2 띄우고 박 이렇게 3개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name 1은 김, name 2는 2, name 3는 박 이렇게 3개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를 동시에 입력할 때는 스플릿 인풋과 스플릿을 활용한다. 그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또 이제 조금 더 어렵지만 여러 개의 숫자를 입력받을 때는 조금 달라요. 넘버 1과 넘버 2가 있죠. 이것은 아까는 인풋에 스플릿만 사용했으면 됐는데 지금은 맵핑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조금 어렵죠. 맵이라는 함수에 괄호에 int 이거는 정수형을 받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정수형을 받아서 int를 이제 띄어쓰기로 구분된 숫자를 2개를 받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2개를 더해서 출력을 한다 라고 하는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네, 3개까지 얘도 해볼게요. 맵 함수에 int형으로 이제 값을 받겠다입니다. 정수형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숫자를 3개 입력하세요. 좀 더 친절하게 split 네. 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띄어쓰기로 구분된 숫자를 3개 입력을 하게 되면 1, 2, 3에 넣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rint number 1 더하기 number 2 더하기 number 3 네, 3개 숫자를 더해서 출력을 해보겠다. 네, 실행을 해보시면 2, 4, 6 하면 이제 12가 잘 더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맵핑이라는 함수를 쓰고요. 그리고 int형으로 선언을 한다. 정수형으로 선언한다 라는 겁니다. 정수형이 아닌 경우에는 플로트형 이거는 실수형으로 선언을 할 때 플로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int 우리는 보통 정수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int형으로 해서 입력 함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2번째 강의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름을 입력하게 되고 그 이름을 받아서 누구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1 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달러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숫자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입력하신 숫자 달러는 한국 돈으로 얼마입니다를 이제 출력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3번째 강의에서 이것을 같이 한번 작성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